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나빠지니까 탈당까지 시킬 그런 인물이다. 안녕하세요. 준철학관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송영길 대표 사주로 본 문재인 대통령의 탈당과 신문의 몰락, 궁합을 보니까 최악의 궁합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문 대통령 그 4년 돼가지고 이제 시정연설을 제가 쭉 이렇게 들어봤어요.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제가 여기 부천에 살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만 제가 21년 있었어요. 이제 가끔 이제 저녁을 먹으러 밖으로 이렇게 나가 보면은 진짜 여기 목 좋은 자리가 많거든요. 역세권이기 때문에 역전 앞에 저 자리는 진짜 좋은 자리인데 하는 자리들이 다 임대 붙어 있어요. 1층이고 2층이고 그 좋은 자리, 권리금이 너무 세가지고 진짜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자리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근데 뭐 경기가 좋아진다 뭐 한다 이렇게 연설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청문회를 이렇게 본 소감은 한마디로 진짜 정말 재미없는, 한마디로 개그쇼를 한 편 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제가 옛날에 이제 불교, 제 방송은 이제 불교인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에서 나오는 얘기를 제가 한자를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식으로 아마 한 편을 들려드릴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이제 선에 관한 얘기인데, 그 산골에서 주막집 하는 안악이 있었어요. 국밥을 팔고 이렇게 하시는 안악인데, 하루는 이제 어떤 잘생긴 스님이 이렇게 국밥 한 그릇을 보실해달라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제 비바람이 치던 날이었는데, 비바람도 치고 날씨도 추워져서 이제 수행할 곳을 찾는다 이렇게 스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막집 안악이 나는 이제 불교인으로서 내가 이 스님한테 보시를 좀 해야겠다. 수행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편안하게 수행을 할 수 있게끔 보시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아주 예쁜 이렇게 정자를 하나 줘드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10년을 갖다가 이제 아침, 점심, 저녁을 아주 이제 정성스럽게 수행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편안하게 식사 제공을 하면서 보시를 했던. 그러고 나서 이제 10년이 이제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뭐 이런 생각이 한번 드는 거야.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저 스님이 진짜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보시를 했는데 과연 수행이 얼마나 됐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그러고 있는 차에 이제 조카딸이 이제 왔어요. 아주 예쁜 조카딸이 왔는데 이제 조카딸 보고 네가 한번 떠봐라. 은근히 유혹을 한번 해봐라. 수행이 얼마나 됐나 이제 유혹을 해봐라 하니까 이제 예쁜 옷을 입고 이제 예쁘게 화장을 하고 이제 스님한테 이제 찾아갔어요. 그래서 차를 이렇게 타가지고 대접을 하면서 찾아갔는데, 스님 보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살짝 유혹을 하면서 이제 터치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유혹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스님이 냅다 확 밀어버리는 거야. 조카딸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스님이 진짜 수행이 많이 돼서 밀친 것 같은가요? 아니면 수행이 안 돼서 밀친 것 같은가요? 근데 그 다음날 주막집 그 안악은 그 정자를 태워버렸어요. 왜 태웠냐 하고 이제 조카딸이 물어보니까 이제 안악이 하는 얘기가, 내가 아무리 수행을 안 한 나도 그 정도는 안다. 수행을 많이 한 스님은 사실은 여자로 보진 않았겠죠. 아무리 이쁘더라도 어떤 욕구나 어떤 성적 욕망이 있으니까 이제 안으려고 하니까는 밀어버린 거예요. 근데 스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자로 보면 안 되거든. 그냥 중생으로 봐야 됐어. 그러면 사실 이렇게 관보시, 말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렇게 그걸 해줘야 되는데, 밀었다는 거는 욕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기가 어떤 욕구가 있으니까 밀친 거예요. 어떤 안하게 볼 것 같으니까 밀친 거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행이 안 됐다고 불을 태운 것 같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인사하는 걸 보니까 주막집에 있는 안악보다도 더 안목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보이는 것만 보는 거야. 이제 어떤 그 사람의 내면을 보질 않고, 예를 들어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 사주를 풀어봐서 알아요. 문 대통령 사주는 토가 굉장히 없고 물이 많고 나무가 많은 사주예요. 이런 사주들의 특징은 뭐냐면, 흙이 없는 사람들의, 제가 뭐 방송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토가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중하면서도 의심이 많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한번 어떤 믿음이 딱 간 사람한테만 되게 잘하는 스타일. 끝까지 믿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도덕적인 훈결이 있든 나쁜 짓을 하더라도 끝까지 믿어. 자기 편만 믿는 그런 특성을 가져서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그걸 사주 성격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이번에 또 한 번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목이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무능하고 위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고지식한 어떤 저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딱 자기 어떤 것이라도 어떤 자기가 꽂히게 되면 다른 어떤 물건을 올려놔도 그 저울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나라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라는 게 정말 슬프더라고요. 연설을 들으니까 대본을 누가 써줬는지 말은 참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한 만큼 정말 실천했으면 지구도 아마 정복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오늘 이제 송영길 대표 사주를 이렇게 딱 풀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사주가 문 대통령은 물하고 나무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좀 이따가 이제 송영길 대표 사주를 볼 거예요. 근데 이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도 물하고 나무가 굉장히 많아. 물이 한 20-30% 있고 전부 나무예요, 사주가. 그러면 궁합으로 봤을 때는 최악의 궁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쭉 가는 거를 이렇게 주시를 해보면 틀림없이 이제 11월, 12월 달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물이 많아지는 달이에요. 그러면 딱 보여요. 미리 예언해 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송영길 대표 사주로 봤을 때 문 대통령을 비교했을 때는 거의 프로가 탈당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친문이 몰락하는 그 과정을 밟지 않을까. 그걸 제가 예언을 해드릴게요. 제 예언은 거의 다 맞았을 거예요. 아마 제가 제 방송을 보신 분은 많지는 않지만은 제가 한 2주 전에도 김호수 총장이 된다. 그리고서 또 한 얘기 있었죠. 지금 중앙지검장 위임할 거다. 그리고 절대 왜냐면 이성윤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보험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퇴임했을 때 어떤 법적인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제 자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 사건을 지금 뭉개고 있어. 근데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어디가 제일 바빠질 것 같아요? 법원이 엄청 바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책사 있죠. 한동훈 검사장. 제가 볼 때는 이제 11월, 12월이 되게 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운이 나빠지고 그때는 이제 한동훈 검사 책사 굉장히 운이 좋아져요. 그러면 아마 윤석열 총장한테 오다를 받은 윤석열 총장은 알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올 초에 지금 벌어진 게 뭐가 벌어졌어요? LH 부동산 투기, 공무원들 투기해서 그래서 아마 이번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에 다 졌잖아요. 제가 예언을 하나 해드릴게요. 올 11월, 12월 내년 1월 달에는 뭐가 터지느냐면 증권 금융에서 터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한동훈 검사장이 오다를 줄 거라고 언론에다가 이게 이제 라이미니, 옵티머스, 그다음에 뭐 우리금융에서 뭐 대출, 그다음에 또 큰 게 터질 것 같은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가지고 있다고 카드를 그거를 살짝 한동훈 검사장한테 해서 예를 들어서 언론에 그래서 한번 터질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볼 때는 증권을 좀 빼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송영길 대표가 지금 제가 사주를 풀겠지만 운이 굉장히 좋아요. 올해 지금 또 대운이 들어와 있고 올해도 또 1년 운이 좋아요. 그거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아주 뼈아파요. 당대표가 운이 좋고 문재인 대통령은 운이 나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틀림없이 신문은 몰락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조금 있으면 제가 사주를 풀겠지만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7월 20일, 25일부터는 가장 좋아하는 토하고 금이 들어와요. 어떤 사주냐면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물이 많고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사주상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나쁜 사주예요. 근데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사주를 풀겠지만 운이 굉장히 좋게요. 토하고 왜냐면 내가 물로 태어나서 나무가 많은데 이 나무를 심을 땅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이 이제 본인한테는 계속 들어왔더라고. 그 다음에 이 많은 나무를 칼로 이렇게 잘라주는 금이 계속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유금이 들어와 있어서 이 나무를 잘라주면서 싸우면서 이기는 싸움을 하는 그런 사주가 돼요. 그럼 사주는 나쁜데도 운이 굉장히 좋게 흘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뻔히 답은 나오겠죠. 험난한 가시밭길도 문재인 대통령이 좋으면 가.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짜맞춰 져가는 게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국민들이나 나는 어때요? 구경만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걸. 자신이 항상 이렇게 대통령 생각하는 거야. 내가 정의롭고 내가 옳고 본인이 다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쉽게 말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고집센 어떤 그 저울에서 뭘 올려놔도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조언을 아무리 저울에다 올려놔도 그 저울이 움직이지 않는 가장 위험한 대통령을 가지고 있는, 참 슬픈 얘기죠. 또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이제 세금이 이제 낼 때가, 저도 이제 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돈을 쓰거나 어떤 세금을 낼 때는 사람들은 이게 있어요. 아, 내가 이 돈을 써서 세금을 내서 참 기분 좋을 때가 있고 기분이 굉장히 더러울 때가 있어요. 아, 저런 쉽게 말해서 인사를 하고 저런 장관들, 저런 대통령한테 내가 내 세금이 그것도 적은 돈이에요. 대통령 연봉 2억 3천에 국회의원도 1억 3천이에요. 장관급들도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테 내 피땀 흘려서 노력한 이 번 돈을 세금으로 낸다는 건 참 아깝고 슬픈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지금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에요.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 그 많은 세금, 우리나라의 거의 세금의 한 10분의 1을 제가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또 상속세까지 이렇게 내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선진국으로 도입할 삼성의 힘은 굉장히 컸어요. 그거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디가 있어요? 깜빵가 있어요. 물론 어쨌든 우리나라 구조상 뭐 기업인들이야 쉽게 말해서 뭐 당연히 대통령이나 정부에 압을 해야 돼요. 뭘 해달라면 해줘야 돼. 그게 그 구조예요. 그 사람은 사실 돈을 해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생각나는 게 또 있네요. 스리랑카 총리가 한 번 왔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용이 그때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재용이 이게 삼성이 아마 방문했을 거예요, 스리랑카 총리랑. 오더니 이재용 부회장이 90도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얼핏 이렇게 스리랑카 그 총리 얼굴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뭐야? 이거 뭐 독재국가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 표정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이 90도로 인사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 이재용이한테 90도로 인사를 해야 맞는 거예요. 아, 세금을 약간 많이 내줘서 고맙습니다. 나라 발전을 이렇게 해서 많은 인재를 뽑고 나라를 발전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대통령이 90도로 인사를 해야 돼요. 무슨 독재국가도 아니고 기업, 그것도 기업 총수가 대통령한테 90도로 인사를 하고, 그러면 딴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요번 인사를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참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 인사하는 거나 인사 시스템을 정부에서 반만이라도 했으면 참 나라가 참 이렇게 엉망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송영길 대표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네,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려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묘가 있고 연에, 그 다음에 월에 을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굉장히 많은 사주예요. 퍼센트로 따지면 뭐 13%에다 30%, 한 40% 정도 나무가 많고 물이 많은 사주예요. 근데 뭐가 없겠어요? 항상 천간을 제일 먼저 그림을 그리면 돼요. 예를 들어서 천간이 개수니까 개수물이 있고, 해수도 물이 있고, 개수물이 또 하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이 많은 사주예요. 거기에 나무가 세 그루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주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한쪽으로 오행이 치우쳐 있는 사주는 조금 나쁜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필요한 게 땅이 필요하겠죠. 이 많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이 흙이 필요하고, 이 많은 나무를 잘라줘야겠죠. 이건 어떤 형국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가 이렇게 많은데 비가 막 내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숭아 나무다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먹었을 때 어때요? 아무 맛도 안 나겠죠. 당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주가 이렇게 좋은 사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화분에다가 큰 나무를 막 심어 놓은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이 나무를 이렇게 잘라줘야 좋겠죠. 잘라주는 이 칼이, 이 물은 이제 본인에 해당하는 거고, 형제에 해당하는 거고, 친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칼이 이제 본인한테는 엄마에 해당하는 거예요. 문서, 공부에 해당한다. 그럼 어쨌든 이 칼이 필요하기 때문에 엄마한테는 굉장히 효자인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뭔가 배우고 익히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많은 나무들이 이제 본인한테는 표현이에요. 아랫사람, 그 다음에 진로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땅이 이제 본인한테는 자식에 해당하는 거고, 관운에 해당하는 거고, 직장이고, 명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가끔 가다가 이제 욱해가지고 이제 말을 조금 실수할 때가 있죠. 그거를 조금 오늘 알려드릴게요. 이사주에서는 이 묘묘을목이 역학에서는 이제 식신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식신이 많으면 아마 역학책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상관으로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사주의 전형적인 상관격인 사주인데, 이 상관격의 사주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강한 상관이 있고 신약한 상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신강한 상관들은 예를 들어서 욱했어. 욱했어. 근데 상대방이 미안하다 그러면 땡. 근데 예를 들어서 신약한 사주들은 욱해갖고 이제 말을 확 지른단 말이야. 근데 한 30분 지나면 마음이 짠해지는 그런 사주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주의 특성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누가 욕을 확 했어. 그러면 신강한 상관들은 쫓아가요. 끝까지. 그래서 사과를 받든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지만이 끝을 보는 성격이고, 이렇게 신약한 상관들은 뭐냐면 화가 나니까 욕은 확 해. 근데 시간이 한 30분 지나갖고 이제 아파트 이제 주차장에 갔어요. 그럼 제가 혹시 내가 욕해서 따라오지 않나? 이게 신약한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의 성격들은 이게 두 가지로 이렇게 확실히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주는 예를 들어서 이 계율주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속을 잘 안 내비추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좀 말 좀 욱하게 이제 하는 건 뭐냐면 이 묘에 이제 거기에 원인이 있어요. 이 묘라는 거는 뭐냐면 이 자수를 만나게 되면 이 자묘형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절대 바뀌진 않아요. 이 사람이 또 이 자수가 들어올 때는 꼭 그렇게 말실수를 하게 돼 있다고. 그러면 이 자수는 뭐냐면 자하고 이 묘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거를 자묘형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골랑도화살이라고 그래요. 다르게 얘기하면 골랑도화하고 그냥 자묘형. 형이라는 건 뭐냐면 불쾌지형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그러니까 이 목이라는 거는 본인한테는 표현에 해당하는 건데, 이 표현의 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맨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자수가 들어올 때는 꼭 말을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지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친구들 중에서 말을 툭 던졌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릴 때가 있어. 그게 바로 자묘형의 특징이에요. 굉장히 불쾌하게 알아듣, 굉장히 무슨 같은 말을 하는데 왜 저렇게 불쾌하게 말을 해? 이렇게. 그걸 이 살을 자묘형이라는 거는 창녀살이에요. 한마디로 말을 되게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자가 들어올 때, 그러니까 자라는 거는 역학에서는 12일에 한 번씩 들어와요. 그러니까 12일에 뭐 10%니까 그렇게 크게 약간만 기분 나쁘게 말만 하는 거지 크게 뭐 언론까지 안 타는데 조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달, 자년.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경자년이었죠. 그럼 경자년에서도 아마 크게 한번 말실수를 한 적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연락사무소 이렇게 김효정이가 폭파했을 때 아유 탱크로 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게 이제 그럴 때예요. 자가 들어올 땐 꼭 이렇게 말을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올해도 또 말실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양력으로 12월 달이 자달이에요. 그러면 자달에는 항상 또 말실수를 하게 되니까 올 12월은 말구설이 또 있을 거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또 민주당에서 굉장히 또 곤혹을 치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묘를 두 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달이나 자년에는 말조심을 좀 해야 되는데 그거는 본인들이 스스로 고칠 수가 없어요.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쉽게 말해서 이 성격적으로 파악할 때는 땅이 없기 때문에, 땅이 없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목이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하고 비슷한 성향은 있어요. 성격적으로 좀 보수적이고 고집이 굉장히 세요. 고집이 세고 이 사람도 사실상 이렇게 좀 고지식한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딱 옳다. 이 사주도 토가 없기 때문에 어때요? 자기가 옳다고 한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옳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누가 조언을 하더라도 이 저울이 움직이지가 않아. 그래서 이 사람도 조금 위험한 사람이에요. 사실 사주가.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또 토가 없기 때문에, 토라는 거는
이 역학에서는 믿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운이 좋을 때는 신중하게 되는 거예요. 신중해서 인기를 얻게 되는 거고, 운이 나쁠 때는 이 목이 들어오거나 예를 들어서 화가 들어올 때는 쉽게 말해서 굉장히 의심이 많고 이제 남한테 이제 구설이 이제 있게 되는,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주도 담배 냄새는 되게 싫어하는 사주예요. 사주를 풀 때는 항상 자연에 그대로 이렇게 대비하면 돼요. 풀로 뭘 만들어요? 담배를 만들죠. 근데 뭐가 없냐면 금이 없어요. 이 금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는 대장, 기관지, 폐, 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목이 많은 사주는 쉽게 이 목이라는 거는 신경, 간, 그 다음에 근육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은 굉장히 발달이 돼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달리기 선수에 비하면 근육이 좋으니까 50m는 잘 뛰어. 근데 금이 없는 사람들은 500m를 뛰긴 폐활량도 약하고 기관지도 약하고 또 대장에서 호르몬도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지구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제 이 근육에 있어서 아구 힘이 되게 좋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대신 장기적인 일을, 육체 활동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이런 사주는 뭐 여자에 대한 어떤 추문은 잘 안 일어나겠죠. 뭐 성추행 이런 거는. 왜 그러냐면 금이 없는 사람들은 호르몬 자체가 많이 안 만들어져요. 그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니까 여자에 대한 어떤 성욕이 별로가 없어. 그래서 어떤 성적 추문은 안 일어나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이나 토가 들어올 때 운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지금 대운을 보면, 대운은 아마 여기 이제 표가 나올 거예요. 지금 운이 굉장히 좋게 흐르더라고요. 지금 대운은 어떤 대운이 들어와 있냐면 지금 유금이 들어와 있어요. 이 유금은 이 나무를 잘라주는 칼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60%짜리 칼이 들어와서 이 나무를 잘 다듬어주고 있는 형국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가로수들이 쫙 있죠, 여름에. 근데 여름 지나면 나무를 다 잘라주죠. 그 자르는 이유가 뭐겠어요? 죽지 않으라고 잘라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땅의 영양분은 한계가 있는데 안 잘라주게 되면 나무가 그냥 다 영양가가 없으니까 누렇게 뜨겠죠. 그래서 이 칼이 잘라주는, 그게 60%짜리 지금 대운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올해 1년 운에서도 신축이에요. 올해도 또 금이 들어가고 오늘 토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대운도 좋고 1년 운도 좋고, 달도 예를 들어서 올해는 지금 4월달, 그 다음에 7월달, 8월달, 9월달, 올해는 또 천간이 또 11월 이렇게 쭉 좋아요. 그러면 90% 운이 굉장히 좋게 흘러간다. 옛날에도 이런 말이 있죠. 운이 강한 자를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 대통령이 이제 당에서 어떤 저걸 해서 자꾸 반대 의사를 내게 되면 문 대통령이 당할 그런 운이에요. 왜냐하면 문 대통령 운은 나빠지는 운이고 이 송 대표 운은 굉장히 올해가 운이 좋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7월 20일부터는 완전히 당권을 잡아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나빠지니까 계속 이제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탈당까지 시킬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사주가 그래요. 궁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궁합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직원을 뽑을 때나 어떤 기업체에서 이런 궁합도 굉장히 중요하고 남녀 간의 궁합도 굉장히 중요해요. 풍수학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궁합이 제일 좋은 궁합은, 이사주에서 제일 좋은 궁합은 예를 들어서 이 땅이, 흙이 많은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금이 많은 사람이 궁합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토나 쉽게 말해서 금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나무가 많으니까 어때요? 근본적으로 사주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싫어하는 사주예요. 그냥 겉으로 표현을 잘 안 하는 거야. 이 사주의 또 특징은 뭐냐면 이 계일주는 자기가 어떤 불편한 거나 안 좋은 거나 얼굴에 별로 표시가 안 내요. 이 사주는 담배 피는 걸 되게 싫어하겠죠. 나무가 많으니까. 근데도 담배 피는 사람한테 왜 담배 피냐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혼자 다 삭히는 스타일이라고. 근데 문 대통령은 굉장히 싫어하면서도 겉으로는 별로 내색은 안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어때요? 굉장히 이렇게 궁합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싫어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주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런 게 의심스러울 거예요. 나는 토가 없는데 토는 중앙이라 그러는데
이사를 어떻게 해? 중앙은 어디예요? 이렇게 가끔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은 이제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 토라는 건 중앙이 아니고 이 방향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토가 필요한데 이사를 가야 돼. 이제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을 거예요. 이 토는 중간 방위를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동남간, 서남간, 북서간 이렇게. 그러니까 중간 방위로 이사를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금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금은 서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서쪽으로 이사를 가는 게 좋다. 그게 풍수예요. 내가 필요한 방향, 필요한 예를 들어서 건강을 살펴보면 이사주는 어쨌든 토가 위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피부하고. 토가 없는 사람들은 한번 피부 이렇게 살짝 만져보세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근데 기가 없는 피부들은 손상이 잘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화력은 굉장히 안 좋겠죠. 그럼 소화력이 안 좋으면 어디 가야 돼요? 제가 전에도 한번 풍수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땅속에 가면 돼. 지하에. 지하상가 한 바퀴 돌면 소화력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쇠가 필요하죠. 금이.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기관지 쪽이 약해지고 좀 기운이 없어. 그러면 쇳덩어리 안에 있으면 돼요. 차 안에 좀 앉아 있으면 돼. 그게 풍수예요. 이제 풍수를 조금 알면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표적인 이 금에 해당하는 색깔은 흰색이에요. 근데 제일 기를 많이 받는 데는 머리 쪽, 백회 쪽하고 단전 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금이 없는 사람들은 속옷을 흰색 속옷을 입는 게 한 5% 정도는 하루 일진을 좋게 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모자를 흰색으로 쓴다든지 속옷을 노란색을 입으면 그게 풍수예요. 내가 필요한 거를 어떤 길을, 여기에는 목화토금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어차피 지구와 어쨌든 태양 사이에는 목화토금수가 같이 기가 있어요. 그 기가 이 토는 노란색을 입었을 때 많이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풍수예요. 풍수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풍수는 가장 쉽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필요한 것만 알면 그 필요한 거를 필요한 사람, 필요한 어떤 이름, 필요한 색깔, 방향, 어떤 직업 이런 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이름을 한번 풀어드릴게요. 지금 송 대표 같은 경우에는 송영길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토하고 금에 해당하는 오행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토에 해당하는 오행은 이응하고 희응에 해당하는 거고 금에 해당하는 오행은 시옷, 지읒, 치읓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주의 이름을 잘 졌을까요? 못 졌을까요? 이 지금 이름은 호적을 바꿔서 운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는 목화토금수가 있다 그랬죠. 이게 불러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송영까지는 좋겠죠. 이 송은 금에 해당하는 거고 영자는 토에 해당하는 거다. 근데 길은 어때요? 목에 해당하는 기운이에요. 그 목이라는 건 나무가 많아지니까 부르는 이름은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 이름을 부르면 이 길에서 기운이 좀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호자라든지 얼마든지 질 수가 있겠죠. 준자라든지 뭐 숫자라든지 뭐 영수, 영호, 영준 부르는 이름을 조금 바꿔서 부르는 것도 이건 굉장히 커요.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는 건 색깔이 한 3%라 그러면 이름은 한 10% 정도 길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그러니까 아무리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정의롭고 말은 그럴듯하게 예를 들어서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속에 든 것이 이제 바닥이 나요. 그러면 이제 위선적인 게 이제 바닥이 나게 되고 또 신의가 없어지고 그러면 번데기처럼 시시한 대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11월, 12월 달에는 이제 금융에 대해서 크게 한번 터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송영길 대표 사주를 보면 대운이 좋고 운이 좋아서 지금 이번에 얘기한 거 있잖아요. 금융에 대해서 검찰의 어떤 조직을 만들자 그랬는데 또 민주당 또 의원들이나 또 대표적인 또 추미애가 또 한마디 했죠. 뭐 그거는 뭐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터지고 나면 사실 제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주를 봤을 때 그때 제가 한 말 했었죠. 꼭두각시라고. 그러면 지금 이 여의도의 어떤 증권이나 금융에 대한 검찰 조직이 다 무너진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금융이 터지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몰락을 하겠어요? 그건 여러분들 상상에 맡길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